자, 우리 교재 원가의 분류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일 교재는 제가 같이 보자 할 때만 보시고요. 우리 수업할 때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핵심에 있는 이페스 코리아 교재 위주로 보시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혹시 제가 필요한 거 있다면 3일 교재를 이런 부분 같이 보자. 그럼 보충 교재로 활용할 거니까 우리 동영상 수업 들을 때는 이페스 코리아 재경 교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기출문제, 중요한 문제, 정형화된 내용, 이론 내용 전부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원가 분류 보겠습니다. 3일에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 이페스 코리아 교재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몇 가지 좀 보충할 때만 제가 볼 거니까 우리 수업할 때는 우리 교재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3교시인데요. 3교시는 이제 우리 원가 분류 매회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매회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 뭐 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수익과 비용에 따른 분류, 자산 관련 가능성에 따른 관련성에 따른 분류, 그다음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시점에 따른 분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가 분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 행태. 앞에서 우리 변동 원가다, 고정 원가다 한번 같이 학습을 했죠. 자, 우선 순수 변동 원가와 순수 고정 원가. 고정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합니다. 자, 그림 우리 교재 있지만 볼게요. 자, 순수 변동 원가는 단순 비례. 여기가 조업도. 원재료라면 원재료 사용량에 따라 원가. 1kg당 10만원이다. 1kg 쓰면 10만원, 2kg 쓰면 20만원, 3kg 쓰면 30만원. 이렇게 조업도가 변동할 때마다 원가는 단순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왜냐하면 kg당 10만원이니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단위당 원가는 기울기입니다. 자, 1kg당 10만원, 1kg 10만원, 2kg 20만원, 3kg 30만원. 순수 변동 원가, 순수 고정 원가는 자, 여기도 조업도 원가. 순수 고정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가가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총과 일정합니다. 뭐 제품 생산량을 조업더라면 제품을 몇 개 생산하든 이 고정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1년 임차료, 1년 공장 임차료를 연초에 선불로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 임차료를 연초에 선불로 딱 지급했다. 그러면 1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품을 몇 개 생산하든, 원재료가 몇 킬로 사용하든, 유동시간이 몇 시간이 발생하든 이 임차료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위당 원가는 기울기인데, 자,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기울기는 감소하겠죠. 자, 예를 들면 다른 비용은 전혀 없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오직 임차료만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오직 임차료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직 임차료만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개 생산하면 제품 원가 얼마죠? 1억이죠. 2개 생산하면 5천만원. 10개 생산하면 1,000만원.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오직 임차료만 있다 가정하자면 이게 제품 원가니까. 이렇게 이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량을 늘리면 조업도도 증가되죠. 생산량을 늘리면 조업도가 증가됐고요. 앞에서 우리가 조업도를 이렇게 이제 원재료 사용량, 인건비를 조업도 볼 수 있지만 생산량도 조업도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니까,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업도는 원재료 사용량, 인건비, 노동시간, 전기로 될 수 있지만, 전기로 사용시간 될 수 있지만 생산량 자체도 조업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면 기업에서 보유한 자원을 많이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조업도라면
조업도가 생산량이라면 조업도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원가, 개당 원가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일정하죠. 계속 기울기 일정합니다. 어디든 기울기가 일정하죠.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계속 생산량을 늘리면 조업도가 증가하면 기울기가 감소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순수 변동원가와 순수 고정원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변동원가, 준고정원가는 우리가 중변동원가를 혼합원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나 전기료, 전화료,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고정비가 있죠. 기본요금.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당 이용료가 증가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형이 우리 중변동원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고정비가 있고, 일정량을 초과하면 비례 증가하는 전기료나 전기료, 전화료, 휴대폰 요금. 자, 이런 고정원가와 조업도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비례하여 변동하는 변동원가가 혼합되었다. 그래서 중변동원가를 우리가 혼합원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혼합원가. 자, 준고정원가는 일정한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하지만 조업도가 일정 범위 벗어나면 총원가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 자, 증가만 볼게요. 증가만. 자, 여러분들 이제 생산량을 조업도로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10개 생산하려면 10명의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도 가정하는 겁니다. 10명의 직원이 필요하도록 가정해 볼게요. 자, 제품을 10개 생산하면 10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직원은 감독하는 감독관의 급여가 있죠. 이 10명을 감독하는데 감독관이 1명 필요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개까지는 직원 10명이 커버할 수 있으니까 1명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20개 생산한다면 이제 20명의 직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10명은 10명당 10개밖에 캐파가 안 되니까. 그럼 20명의 직원을 20개 생산하려면 이제 감독관은 2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0명 넘어가면 감독관이 2명이 필요해요. 11명부터 20명까지는 감독관이 2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명까지는 일정하지만 만약에 20개를 생산한다면 직원을 20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감독관은 2명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독관의 급여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변동원가를 계단원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계단원가. 자, 일정한 조업도까지는 일정하지만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10개, 11개, 20개는 무조건 2명이 필요해요. 2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에 따라 예를 들어 고용 노동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 직원 10명당 1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법이 있다면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계단 원가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원가 관리는 가정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가정을 해서 그래야만 논리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배우면 무수히 많은 가정이 있죠. 그 가정하에 이 이론을 입증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실의 모든 현상을 반영하게 되면 이론 논리가 할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가정을 해서 심플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 원가 관리에게 가장 기본 재경관리사니까 가정이 더 심하겠죠. 가정을 더 심하게 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계단원가. 자, 용어는 정확히 기억이 됩니다. 혼합원가, 준변동원가를 말하는 거고요. 준고정원가, 계단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위당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 우리가 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직접 원가는 앞에서 우리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원가 대상의 직접 추적이 가능합니다.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를 제품의 원가 계산에 쓰는 공장에 발생한 모든 원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원가. 이 중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직접 원가고요. 제조 간접 원가는 간접 원가 또는 공통 원가. 전력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감독관 급여 앞에 사례에서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 직접 추적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간접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 제조 활동에 따라 우리가 제조 원가가 있고요, 비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구분했죠? 기업의 경제적 활동. 앞에서 기업의 경제 활동. 자금 조달 관련된 이런 활동은 우리 원가 관리에서 활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은 두 가지. 제조 활동과 판매 활동.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 판매 활동 관련된 게 판매 관리비, 우리 손익계산서의 판매 관리비가 되죠. 그 다음 제조 관련된 거, 이게 제품 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가 제조 원가입니다. 공장 외에서 발생한 원가가 비제조 원가입니다. 판매 관리 활동, 판매 관리비. 크게 기업에서 우리 원가 관리액에서 경제 활동이란 제조 활동과 판매 활동을 말하는데, 판매 활동 관련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 제조 활동 관련된 원가를 제조 원가. 우리가 비제조 원가, 여기가 우리 제조 원가. 자, 구분은 쉬워요. 제조는 공장에서 발생한 거, 공장 외에서 발생한 거, 판매 관리비. 제조 원가는 최종 제품 원가로 갖다가 판매되면 매출 원가, 판매 안 되면 재무상태표의 재고로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 구분할 수 있는 제조 활동 이외 판매 및 관리 활동, 판매 및 관리 활동, 판매 관리비 발생하는 원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판매 및 관리죠. 판매 및 관리. 정확하게 표현하면 판매 및 관리. 판매 관리비니까. 자,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비제조 원가를 우리가 판매 및 관리 활동, 판매 관리비가 되겠고요. 제조 원가를 다시 세 가지로 분류했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자, 근데 이것도 우리 기초 원가와 가구 원가로 구분합니다. 기초 원가와 가구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우리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원재료니까 기초 원가라 부르고 있고요. 직접 노무 원가도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원가니까 기초 원가라 부릅니다. 자,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가 가구 원가라 부릅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도 가구 원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원재료는 딱 투입. 근데 노동비하고 제조 간접 원가는 어떤 변화, 어떤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직접 재료를 가공하는 데 들어간다. 직접 재료를,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제품 생산 이용해야 되겠죠. 그 가공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가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는 기초 원가도 되고 가구 원가도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우리가 생산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기초 원가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직접 재료 원가, 원재료를 가구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가구 원가인데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는 기초 원가도 되고 가구 원가도 됩니다.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노무 원가는 기초 원가도 되고, 그 다음에 가공 원가. 원재료 가공하는 거를 사람이 해야 되니까. 원재료 가공하는 거를 기계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는 기초 원가도 되고 가공 원가도 된다. 기초 원가도 되고 가공 원가도 된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험에서 여러분 출제될 때 직접 재료 얼마, 직접 노무 얼마, 재료 원자 원가 얼마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간혹 기초 원가, 가공 원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리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 사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관련 원가가 있고요. 매몰 원가가 있습니다. 회피 가능 원가가 있고요. 회피 분류 원가가 있습니다. 기회 원가가 있고 현금 유출 원가가 있는데 현금 유출 원가는 쉬워요. 하나 사례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이때 음주를 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벌금을 200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완전히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됐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대안이 있고요. 2번 대안이 있습니다. 1번 대안은 운전면허 학원을 가서 운전면허 학원 등 이렇게 교육을 이수해서 이렇게 다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은 비용이 1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것도 가정입니다. 자, 2년이 지나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만 원 들이고 운전면허 취득해서 앞으로 운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영원히 운전 안 하겠다. 영원히 운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운전면허 취득 안 하고 영원히 운전 안 하겠다. 이런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운전면허 취득해서 운전을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직 이것만 했다라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무면허로 운전하고 미친놈처럼 무면허 운전하는 사람이 있겠죠, 현실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우리 이론에서는 이것만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년 전 여기가 현재 자, 관련 원가 의사결정 대안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가. 자, 지금 현재요. 이걸 거냐 이걸 거냐. 자, 이 원가를 들어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은 관련 원가죠. 네. 이거 선택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이거 선택하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100만 원 없다. 그러면 1번 대안을 선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다. 빌리도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결정 대안간을 선택함에 따라 관련되는 원가는 100만 원 될 겁니다. 매몰 원가. 이미 과거에 발생했습니다. 의사결정 대안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원가. 미래 의사결정에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이미 과거에 발생하는 원가. 자, 2년 전에 우리가 벌금 200만 원을 원가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현재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200만 원. 이거는 지금 의사결정하는데 전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이미 과거에 발생했고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몰원가라고 합니다. 매몰원가. 이미 과거에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재경관리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과거에 발생했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재시험 치거나 재경관리사를 영원히 포기하거나. 그래서 이미 떨어진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매몰원가니까. 매몰원가니까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피 가능 원가.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으면 회피할 수 없는 원가. 자, 예를 들어 나 이거 안 하면 100만 원은 내가 피할 수 있죠. 또는 제품 생산을 예를 든다면 제품 100개를 생산하면 원재료가 1억 들어간다. 그럼 100개를 생산 안 하면
100개를 생산 안 하기로 선택한다면 원재료가 1억 안 들어가죠.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원가, 회피 불능 원가, 계속 발생하는 원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고정비가 될 거예요. 임차료. 내가 10개 생산하든 100개 생산하든 1년 동안 공장 임차료를 연초에 1억을 지급했다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그 1억은 이미 지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계속 발생되는 원가. 나중에 우리가 관리회계 파트 할 때 단기 의사 결정할 때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기회원가. 포기된 대안 중 최선의 이익. 자, 이 비용이 우리가 기회 비용이다, 기회 원가다. 정확한 우리 원가 관리의 용어는 기회 원가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저하고 할 때는 기회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기회 비용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기회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힘들합니다. 자, 대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1번 대안, 2번 대안, 3번 대안. 제가 지금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활용해서 제품을 판매하면 1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제품 생산하지 말고 내가 가진 기계를 A라는 사람에게 임대하면 90돈을 받을 수 있고요. B라는 사람에게 임대하면 80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익입니다. 이익. 자, 현재 제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를 가동해서 제품을 판매하면 그때 얻는 이익이 1억, 100. 아니다. 기계장치 내가 이거 활용하지 말고 빌려주는 거예요. A라는 사람 빌려주면 90이익을 얻고요. B라는 사람 빌려주면 80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합리적인 우리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대안을 선택하자. 다른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말고 오직 이익만 고려했다고 가정했을 때, 오직 이익만 고려했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이거 하겠죠. 포기를 어떤 거 했어요? 2번, 3번을 포기했죠. 자, 포기된 대안 중 최선의 대안, 이익. 자, 2번의 대안이고요. 90이죠. 숫자를 표시하면 이렇게 90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회원가는 장부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금 지출원가.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발생되는 실제 돈이 나가는 원가. 아까 100만원 되겠죠. 관리 얘기할 때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수익과 비용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 자, 제품에 부과되는 원가를 제품 원가라 부릅니다. 이 제품 원가는 언제 비용되냐면 판매가 되어야만 비용이 됩니다. 판매가 되어야만 매출원가를 합니다. 판매가 안 되면 재고로 남죠. 재무상태표에 재고로 남습니다. 자, 기간 원가는 제품 원가 이외의 원가. 우리가 판매 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매 관리비를 우리가 이걸 이제 기간 원가라 부르고요. 제품에 배부하지 않습니다. 판매 관리비로 바로 비용 처리. 즉시 비용 처리. 근데 제품에 부과되는 것을 우리 제품 원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제품 원가입니다. 근데 제품 원가는 판매가 되어야만 매출 원가의 비용으로 갑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뒤쪽에 우리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계산할 때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제품 원가냐, 기간 원가냐. 공장에서 발생하는 건 제품 원가입니다. 제품에 부과하고요. 판매되면 판매 시점의 비용 처리 매출 원가 됩니다. 공장 외, 즉 제품 원가 이외의 원가를 기간 원가라 부릅니다. 본사 건물에서 발생하는 마케팅비, 홍보비,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비,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이 기간 원가죠. 발생 즉시 바로 비용 처리됩니다. 수익과 비용에 따른 분류. 미소매원가, 소매원가. 소매원가는 이미 판매가 되었어요. 그럼 매출원가가 되고요. 감가상각비. 소멸됐죠. 미소매원가는 아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재고자산, 유형자산, 기계장치.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소비되면 매출원가. 기계장치를 쓰면 감가상각비, 소매원가, 미소매원가. 자산 관련성에 따라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 가능 원가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가, 통제 불가능 원가는 통제할 수 없는 원가. 아까 대표적으로 회피 불가능 원가와 비슷한 개념인데 임차료, 연초에
1년 공장 임차료가 한 번에 1억이 나가고 1년 동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원가죠. 만약에 취소도 못하고 1년을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고 돈이 나갔다면, 다시 회수할 수 없다면 이 임차료 1억은 통제 불가능한 원가가 됩니다. 자, 역사적 원가, 예정 원가. 예정 원가는 이런 그대로 시점이 미래에 발생될 거로 예측되는 원가. 역사적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 우리 재무회계가 역사적 원가로 처리하죠.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나 결과를 분기합니다.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분계 처리합니다. 분계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점에 따른 분류,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산 관련성에 따른 분류, 수익과 비용에 따른 분류,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제조 활동에 따른 분류, 기초원가, 가구원가, 비제조원가, 제조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원가, 간접원가, 원가 행태,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다.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원가 분류는 매우 중요하고요. 매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원가 회계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